자,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변동성 속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걸까요? 11월 들어서 이제 투자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궁금하신 부분들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처음 함께합니다. GL리서치의 박창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맨날 이제 알고만 있다가 좀 같이 방송하니까 새로운 기분인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해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부터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뭐 4,500, 5,000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니까 네. 이 심리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조정 시의 기회인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은 걸까요? 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빠지면 사겠다 하는 대기 매수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친 유동성의 장이라고 표현하는 유동성이 기인한 변동성 큰 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어제 하이닉스가 10% 빠졌다가 1% 하락 마감을 했죠. 장중에 이 하이닉스 같은 큰 종목도 9%를 끌어올리는 이런 유동성의 힘을 개인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눈에 띄었었던 부분 자체는 최근에 이제 대형주가 지수처럼 지수보다 더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지수도 웬만한 중소형주보다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이닉스 마이너스 9%, 10% 갈 때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빠질 때 사자 이러한 전략 자체가 그대로 맞아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시 예탁금이 지금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하고 있죠.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86.8조 기록을 했고 어제 거래대금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대금이 무려 40조였어요. 40조. 와, 저 코스피가 지금 29조, 코스닥이 11조를 찍었거든요. 참고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8조씩 찍어줬는데 이게 작년 8월 때 안 좋을 때 증시 코스피 거래대금이었어요. 와. 그때 8조였고 합산 거래대금이 한 12조, 13조 이랬는데 그게 지금 3배 넘게 올라와서 40조를 찍고 있단 말이죠. 네. 예탁금 사상 최대치. 그리고 신용잔고 지금 보시면 신용잔고 또한 25조 8천억 기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거의 최고치 부근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심플하게 투자자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 더 딥, 빠지면 산다. 이런 유동성이 기인한 이런 대기 매수세가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에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보시면요. 7,500까지도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86조로 넘어갔다라고 하셨고 네. 어제만 봐도 SK 하이닉스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그 대기 매수세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정말 온전히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어제는 잠깐이지만 개인 투자자가 어쨌든 선방을 해줬는데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그땐 또 유동성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가 언제 꺾일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게 저는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시의 고점 그리고 이 변곡에 대한 타이밍 자체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고요. 사실 증시 전문가 뭐 이런 얼마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틀렸잖아요. 사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인가 안 해야 될 때인가 딱 그 두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최소한 증시의 위험 신호가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수급을 통해서 답을 드릴게요. 작년 8월 2일 날, 8월 5일 날 그때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어제도 사이드카 걸렸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 신용잔고가 우리가 큰 폭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까지 털렸냐면 그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신용잔고가 이탈을 한 게 4천억에서 6천억 사이 올라오면 반대 매매가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하루 만에 그때 1조 원 넘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같이 신용잔고가 25조 8천억 기록을 하면서 올라왔었을 때 최소한 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투심이 이탈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후행적으로 확인하려면 신용잔고가 이탈하는 것 자체를 확인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최소한 신용잔고 5천억 이상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계속 빠질 때 사는
개인의 수급에 기댄 유동성 장세 이러한 흐름이 우리가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해서 코로나 때 확인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시즌2로서 다시 한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신용잔고 5천억 원 이상 좀 기준을 두고 확인을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후행적인 지표로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일단 바이 더 딥이라고 주제를 잡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섹터에서 그 룰이 적용되는지 반도체부터 알아보자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어제가 기회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도 기회라면 두 종목을 다 바스켓으로 그냥 포트에 담아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전자 닉스 고민을 하기보다는요 최근에 ETF로 반도체를 바스켓으로 한꺼번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바스켓에 레버리지를 씌운 ETF 이걸 와. 사시더라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보시면요 SK 하이닉스 2배를 추정하는 ETF가 홍콩에 상장이 되면서 이걸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도체 ETF 추정하는 3배짜리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더 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원래는 전자닉스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중소형주가 따라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낙수 효과, 즉 트리클다운 이펙트가 나타나면서 온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와 닉스 독주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ETF 수급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최근에는요 중소형주 뭐 살까? 전자닉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중소형주 뭐 살까가 아니라 그래 전자닉스 많이 올랐어? 그러면 빠질 때 오히려 SK 하이닉스 2배 추종하는 ETF 사야지. 반도체 3배 추종하는 ETF 빠질 때 분할로 모아가야지. 이런 투자가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로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전자닉스는 한 켠에 우리가 좀 담아두면서 분할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힌트를 드렸어요.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주요 종목 즉 뭐 이오테크닉스나 어제 반응이 나왔었죠. 네. 유진테크,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등 관련된 ETF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 현 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뭘 선택하는 거는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기인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덩치는 좀 큰데 쫄보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저라면 전자닉스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때는 ETF도 괜찮고 또 삼성 닉스도 떨어졌을 때 매수 괜찮다. 초보자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이런 전공정 라인들 그리고 선단공정 종목들을 말씀 주셨어요. 이들 종목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에도 더 상단을 열어두고 봐야 되나? 아니면 최근에 기판주 세거든요. 그렇죠. 기판만 좀 따로 떼놓고 봐도 되는지 혹시 눈여겨보시는 소부장 테마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을 좋아해요. 저는. HBM4 쪽에 3E를 넘어서 4 쪽에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로서 최근에 DI 같은 경우에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 가지고 웨이퍼 버닝 테스터, SK 하이닉스, 퀄통과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이라든지 테크윙이 최근에 큐브 프로버를 통해 가지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뭔가 보여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서 내년부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 같은 경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IT 소부장 쪽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언제까지 사야 될 것인가? 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모건 스탠리다, 골드만삭스다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업사이클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 나오는 시점이 2027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선 반영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제 그 반도체 스팟 가격 혹시 보셨어요? 어제 무려 DDR5 가격이 7.2%나 급등을 했습니다. 2기가 16기가 제품 그러니까 2기가짜리 8개 번들 제품이 무려 7.2%나 급등을 해버렸고요. HBM3E 가격이 대략 한 370불 정도 되는데 HBM4 가격 550불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기존에 가이던스 시장에 얘기했을 때 HBM4 가격 올릴 겁니다. 얼마? 대략 500불 전후 500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50불 얘기 나오니까 서프라이즈네 이러면서 하이닉스 그대로 쏴버리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자나 닉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빠지면 분할로 모아가자. 현재 SK하이닉스 PER 7.6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10.3배인데 마이크론 이런 것들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15배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뽑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뭐 100만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바라보면서 한쪽 가져가고 대형주, 중소형주 단에서는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으로 한번 투트랙으로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HBM4까지 완판이 됐는데 그 또 가격이 전보다 50%가 인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아무래도 또 HBM4 장비단이나 그에 들어가는 부품 종목들 실적 잘 나올 수 있겠죠. 내년까지는 부담 없이 들고 가자 이런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도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라클에 ESS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다. 어제는 삼성 SDI가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 ESS라는 모멘텀이 시장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ESS 때문에 실적이 또 커버된 부분도 이번에 LG엔솔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밸류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이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주원 글씨가 박혀 있죠. BEV, 그러니까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쪽의 캐즘에 따른 영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9월 말자를 기준으로 IRA 보조금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4분기에 그대로 미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는 2차 전지 업체들이 기존의 캐파를 기존의 전기차 라인에서 ESS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 SDI도 보시면 실적 자체는 쇼크가 나왔었지만 그때 얘기했었던 콩콜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20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 늘리는데 그 10기가와트 전용시키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ESS 쪽으로 전환시켰던 거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게 테슬라 향입니다. 향후 3년간 매년 10기가와트씩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을 밝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오라클과 이런 컴퓨팅 파워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온사이트 전력 자체가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SMR 같은 경우 지어봐야 3, 4년 2030년 이후고 지금 발전소 원전 지어봐야 10년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게 연료전지나 그리고 LNG, 가스 터빈을 이용한 발전소.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변압기 쪽의 산일전기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같이 엮일 수 있는 뭐 전선 쪽의 대한광통신이나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같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말씀하셨던 ESS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한중 NCS나 신성 ENG 등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온사이트 발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대로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증시의 키워드가 2023년부터 AI 트렌드를 이끌어갔었던 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GPU 그리고 AI 칩이었다면 2026년 이후부터는 지금은 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력의 부족함, AI 인프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간다고 보았었을 때 2차 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고 그 국면은 키를 쥐고 있는 게 AI 인프라 쪽의 ESS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전력난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ESS가 진짜 새롭게 AI 인프라 쪽으로 지금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2차 전지를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진짜 AI 종목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 SDI하고 LG 엔솔 언급해 주셨거든요. 셀하고 양극재 사이에서의 매력도가 좀 궁금한데 다 알고 있어요. 삼성 SDI, LG 엔솔 좋습니다. 근데 뭐 에코프로도 최근에 탄력이 정말 좋고 LNF는 또 최근에 흑자 전환을 8개 분기 만에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은 이쪽이다 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 시점의 시장 투자 형태, ETF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대형주 단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LNF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에서 LFP 양극재에 대한 기대
기대감 자체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쪽에 들어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쪽 같은 경우가 부각을 받으면서 LNF 같은 게 올라왔죠. 8개분기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3개분기 연속에서 시장 추정치를 비트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그러한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특징은 결국 이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중소형 투자하는 목적은 뭐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 추정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익률 자체가 좀 적게 움직인다. 네. 변동폭이 적었다면 작았다면 우리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만 맞아 돌아가게 되면 상당히 네. 크게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뒤집혔잖아요.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코스피가 30조 찍고 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1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네. 최근에는 물이 어디로 들어왔죠? 3배 이상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한 흐름이고 최근에 ETF를 중심으로 한 개인들의 수급이 중소형주 땅까지 확산이 되기보다는 대형주 레버리지를 씌워가지고 사는 이러한 투자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ETF에 편입이 될 수 있는 대형주 땅 이런 부분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이나 LNF도 당연히 그에 포함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당연히 LNF나 삼성 SDI 이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LNF랑 죄송합니다. LG 엔솔과 그렇죠. 네. 네. LG 엔솔과 삼성 SDI처럼 2차 전지도 대형주 단을 봐야 된다. 어떤 이런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답변을 잘 버무려 주셨고요. 자, 저희 바이오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 최근에 코스닥하고 키 맞추기 분위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알테오젠도 신고가 터치했었고 뭐 에이벨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한올 바이오파마 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생각한 것만큼 오늘 탄력이 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키 맞추기가 나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강하겠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연말까지는 봐야 된다. 좀 기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연말에 숙제가 있었죠. 대주주 양도세. 아하.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숙제를 이번에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최근에 D&D 파마텍이나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비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메세라 그러니까 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 쪽인데 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든지 구글 벤처스 등 이런 쪽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했던 쪽이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면서 최근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 러브코를 받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죠. 이와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비만 쪽이 시장이 이번 주, 지난주 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를 하면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넘어서 최근에는 지금 뭐 전력 설비나 전선 그리고 통신, ESS, 연료전지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오는 대신 워낙 로열티 있는 장기 주주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보리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알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는 쪽이 메세라이기 때문에 메세라와 전략적 협업을 하고 있는 D&D 파마텍 그리고 최근에 GLP-1 계열의 임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한미약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만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기술 수출주랑 비만 치료제주 질문 답변까지 다 해주셨어요. 일단 기술 수출은 알보리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D&D 파마텍과 한미약품 보자라고 하셨고 이게 결국은 지금 일단 주도의 물줄기는 AI 쪽에 있다라고 하신 만큼 연말 대주주 양도세라는 리스크를 제약바이오 안에서 잘 회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료 AI 쪽은 정부에서 지금 R&D 예산을 확대한다. 뭐 7년 동안 9,400억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던데 혹시 단기 급등으로 보십니까? R&D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AI 투자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 쪽이 의료 AI 쪽이 생각을 하면 당연히 루닛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루닛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부터 개최가 되는 SITC 미국 면역학회 이런 부분 참여하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제일 핫하게 반응이 나오는 쪽이 신테카 바이오죠. 맞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심플합니다. 외국에서 AI 쪽 가지고 AI 인프라를 통해서
그 신약을 발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쪽이 슈레딩거, 리커전 이런 쪽인데 국내 관련 사업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신테카 바이오예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를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딥매처 그리고 뭐 ARS 뭐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합성 신약이라든지 항체 신약 관련된 신약 후보 물질을 AI 자체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이런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 통해서 한 300억 정도 이제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안에서 하나가 다크호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제 오늘 유독 세게 반응이 나오는 쪽 AI 신약 뭐 이런 쪽으로는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한번 볼까요? 그 변압기 3대장이 정말 거의 몇 년, 3년 넘게 지금 네. 랠리를 이어가잖아요. 효성중공업도 그 무거운 종목이 오늘 뭐 8% 장중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들은 계속 모아가야 되는 관점인가요? 시장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요? AI 인프라 쪽에 대장하면 당연히 전력 설비이고요. 전력 설비 안에서 우리가 글로벌 피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튼이나 지버너바, 뭐 히타치, ABB 등 관련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26년, 27년까지의 PR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한 40배 전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6년 포워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이 34배 정도의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S1렉은 좀 더 높은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23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물량은 이미 22년, 23년 초에 수주받았던 물량 자체가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즉 2년 6개월이나 3년치가 밀려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수주 잔량이 올해도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27년도 밸류를 땡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전력 우리가 3사, 4사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쪽은 산일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기준 23배 그리고 27년 기준으로 16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죠. 쇼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서프입니다. 이 부분, 즉 일회성으로 대선 삼각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이미 4분기에 이런 것들을 이미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 매출의 영업이익까지 최고치를 찍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대비해서 30% 어느 정도 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딱 한 종목을 사게 된다면 저는 산일전기 살 것 같아요. 특수변압기 ESS죠. 네, 산일전기를 탑픽으로 꼽아주시는 우리 출연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 박창균 대표께서도 산일전기가 지금 이제 가격 대비 많이 못 올랐다. 다른 종목들 대비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한국전력은 오늘 외국인 기관 지금 대량 순매수가 정말 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6% 정도 급등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방어적인 성격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모멘텀이 있어서 들어오는 건지 확인은 불가한데 오늘 한국전력의 급등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리스트가 쭉 있는데 거의 지난 한 3, 4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다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독 각광을 받고 네.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그런 부분에 이제 결국은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전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키를 쥐고 있는 쪽이 한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과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최근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 즉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과 그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과 이익 단의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제 주주 환원율 자체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이 한전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외인과 기관은 선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인프라 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AI 인프라 투자의 모멘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재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GL리서치 박창근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